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참으며 살아갑니다.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감정을 숨기며 살아가죠. 가족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체면을 위해서 수많은 이유로 자신을 뒤로 미루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좋아질 거라고, 나중에는 편해질 거라고, 희생한 만큼 보상받을 거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나중이 왔을 때 예상치 못한 감정이 밀려옵니다. 바로 외로움입니다. 평생 참았는데 왜 지금 더 외로울까요? 이 질문 속에는 깊은 절망과 혼란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대부분 어린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참아라. 내가 누나잖아. 딸이 철이 들어야지. 부모님 속 썩이지 마. 우리 집은 가난하니까 참아야 해. 이런 말들을 들으며 자란 아이들은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것이 이기적이고 나쁜 일이라고 배웁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고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게 되죠. 한 60대 여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 참았어요. 오빠들은 대학 보내야 한다고 저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공장에 다녔어요. 속상했지만 참았죠. 결혼해서도 참았어요. 시어머니 눈치, 남편 비위, 아이들 교육. 하루하루가 참는 연속이었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흔한 이야기죠. 특히 지금의 60대, 70대 세대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시대를 살았고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당연시 되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결혼 후에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시댁 눈치를 보고 남편 뒷바라지를 하고 아이들을 키우느라 자신은 뒷전이었죠. 하고 싶은 공부도, 만나고 싶은 친구도, 가고 싶은 여행도 모두 미뤘습니다. 나중에 아이들 다 크면, 남편 은퇴하면 그때 하면 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평생을 참았습니다. 참는다는 것은 단순히 불편함을 견디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일부를 죽이는 일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삼킬 때마다 자신의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원하는 것을 포기할 때마다 자신의 존재가 희미해집니다. 감정을 억누를 때마다 자신의 마음이 무뎌집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억울하고 화나고 슬펐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익숙해집니다. 감정을 느끼지 않는 법을 배우고 자신의 욕구를 인식하지 않는 법을 익히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뭘 원하는지도 몰랐어요. 한 여성이 고백합니다. 당신은 뭘 좋아해요? 라고 물으면 대답을 못했어요.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는 꿰고 있는데 정작 제가 뭘 좋아하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참는 동안 쌓인 것들이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 서운함들, 표현하지 못한 분노들, 이루지 못한 꿈들, 살지 못한 삶들, 이 모든 것들이 마음 한구석에 켜켜이 쌓여갑니다. 마치 먼지처럼, 녹처럼 느리지만 확실하게. 그렇게 평생을 참고 살다가 드디어 그 나중이 찾아옵니다. 아이들이 다 자라 독립했습니다. 남편은 은퇴했죠. 시댁 어른들은 이제 안 계십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무엇을 하고 싶은지조차 모르겠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다 보니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자유로워졌는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 평생 참았는데 지금 더 외로운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평생 자신과의 관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다 보니 정작 자신과는 친해질 기회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지 않았고, 자신의 욕구를 무시했고, 자신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 낯선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외로운 순간은 자기 자신과도 함께할 수 없을 때입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여요. 한 여성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지? 이렇게 늙었나? 이렇게 지친 얼굴이었나?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마음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이유는 관계가 진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평생 참으며 만든 관계들은 진정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역할 관계였죠. 희생하는 엄마, 헌신하는 아내, 순종하는 며느리, 일 잘하는 직장인. 이런 역할들을 충실히 해냈지만 그 역할 뒤에 있는 나라는 사람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제 그 역할들이 끝났을 때 남는 건 공허함 뿐입니다. 아이들은 독립했고 남편과는 대화가 없고 친구들은 별로 없습니다. 평생 사람들 속에서 살았지만 정작 진짜 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그 희생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아이들은 그저 당연하게 여깁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배웠으니까요. 고마워하긴 하지만 그 희생의 무게를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엄마는 뭐가 힘들어? 집에만 있었잖아. 이런 말을 들을 때의 허무함이란 평생을 집안일과 육아와 뒷바라지로 보냈지만 그것은 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당연한 의무로 여겨질 뿐이죠. 남편은 어떤가요? 평생 남편을 뒷받침했지만 남편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은퇴 후에도 여전히 아내에게 의지하고 아내의 희생을 요구하죠. 이제는 아내도 쉬고 싶다는 말조차 하기 힘듭니다.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뭘 바꾸나? 한 여성이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남편은 제가 뭘 해도 신경 안 써요. 관심도 없고요. 아이들도 가끔 전화할 뿐이에요. 명절에만 오고. 평생 이들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저는 외톨이가 됐어요.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후회와 분노를 느낍니다. 왜 그렇게 참고 살았을까? 왜 내 삶을 살지 못했을까? 왜 내 목소리를 내지 못했을까? 후회는 독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더 괴롭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내 뜻대로 했어야 했는데, 그때 싸우더라도 내 의견을 말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었고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었으니까요. 분노도 생깁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에 대한 분노,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에 대한 분노, 그리고 참기만 한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 화가 나요. 모든 게 억울해요. 더 깊이 들여다보면 평생 참으며 쌓아 올린 관계들이 허상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진실된 모습을 나누는 것입니다. 좋은 모습뿐 아니라 약한 모습도, 기쁨뿐 아니라 슬픔도, 성공뿐 아니라 실패도 함께 나누는 것이죠. 하지만 평생 참으며 산 사람들은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항상 강한 척, 괜찮은 척, 행복한 척 했습니다. 그렇게 만든 관계는 겉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남편과 40년을 살았지만 남편은 저를 몰라요. 한 여성이 말합니다. 제가 슬플 때도, 화날 때도, 외로울 때도 항상 괜찮은 척 했어요. 그래야 좋은 아내니까요. 그런데 이제 와서 힘들다고 말하면 남편은 이해를 못해요. 지금까지 괜찮았잖아. 갑자기 왜 그래? 그러죠.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강한 부모님만 봤기 때문에 약해진 부모님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부모님은 원래 이런 분이 아니었는데 하며 당황하죠. 결국 외로움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변에 있지만 진짜 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 평생 가면을 쓰고 살았더니 이제 가면을 벗어도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감정을 재발견해야 합니다. 평생 억눌렀던 감정들을 꺼내보는 것입니다. 슬픔, 분노, 억울함, 외로움, 이 모든 감정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처음에는 무섭더라고요. 상담을 받기 시작한 한 여성이 말합니다. 평생 감정을 눌러왔는데 그걸 꺼내는 게 두려웠어요. 뚜껑을 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그런데 막상 꺼내보니 그게 치유의 시작이더라고요. 감정을 느끼는 것은 약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고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며 산 세월이 길었을수록 그 감정들을 다시 느끼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울고 싶으면 우세요. 화가 나면 표현하세요. 슬프면 슬퍼하세요. 그것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다음은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역할이 아닌 진짜 나는 누구인가요? 엄마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직장인도 아닌 그냥 나는 누구인가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외로울까봐, 쓸쓸할까봐. 하지만 역설적으로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혼자 있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시작했어요. 한 여성이 말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혼자 걷는 게. 그런데 계속하다 보니 그 시간이 제일 좋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걷기도 하고 제 마음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저를 알아가는 것 같아요. 일기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평생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글로 쏟아내는 것이죠. 누가 볼 것도 아니니 솔직하게 거침없이 쓰세요.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더 이상 참지 마세요. 하고 싶은 말을 하세요. 하기 싫은 것은 거절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사람들이 놀랄 수도 있습니다. 당신 왜 이래? 라고 물을 수도 있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진짜 나를 보여주는 것이 진짜 관계의 시작입니다. 남편에게 처음으로 제 마음을 말했어요. 한 여성이 말합니다. 외롭다고 힘들다고 이제는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다고. 남편은 놀랐지만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한 것 같아요.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강한 부모가 아니라 약하고 외로운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처음에는 자식들이 당황할 수 있지만 결국 더 깊은 이해와 연결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도 만들어 보세요. 취미 활동, 동호회, 봉사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세요. 이때는 역할이 아닌 나 자신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 더 외로운 이유,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그것은 평생 자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다가 정작 자기 자신과는 낯선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라도 자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자신과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이고 진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지만 이제는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희생이 사랑이라고 믿었지만 이제는 자기 자신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 외로움 속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외로움은 당연합니다. 그것을 부정하지 마세요. 평생 참고 산 당신은 충분히 외로울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에 머물지만은 마세요. 그것을 통과해서 나아가세요. 자신을 찾고 자신과 친해지고 자신을 사랑하세요. 더 이상 참지 마세요. 하고 싶은 말을 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하세요. 이제는 당신의 인생을 사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혼자라는 것과 외롭다는 것은 다릅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진짜 외로움의 해결책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당신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평생 무시했던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평생 억눌렀던 그 감정을 느껴보세요. 평생 외면했던 그 욕구를 인정해 보세요. 그것이 외로움을 극복하는 진짜 방법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참았습니다. 이제는 온전한 당신으로 살아갈 차례입니다.